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코비 리서치의 2024년도 가상시장 전망 리서치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이 내용과 그리고 부연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장 전망추이는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성장을 보여줄 거고, 비트코인 수용과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송 합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은 대략 5조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좀 본다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포인트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현물 ETF, RWA 섹터와 롤업 솔루션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의 재편과 옥석 가리기도 분명히 24년도에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 시장 전망 추이를 보게 되면 아마도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냐. 시간과 시가총액 대비를 보았을 때 아마 이런 형태로 성장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로 RWA에 있는 실물자산 토크나 섹터가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거고 나머지 쪽은 거의 테마군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롤업 쪽에 따른 성과도 요즘에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이어 2의 롤업을 갖고 있는 쪽에 있는 코인들도 좀 같이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비트코인 ETF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부가액의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GBTC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더욱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기타 여러 ETF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이 세금은 여전히 꺼림칙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아마도 일부분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요즘 많이 성장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ETF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더 기반이 ETF가 더 통과가 되면 이더에 결집되어져 있는 자금력과 그 자금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가 지금 못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약간 좀 아쉽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이제 물가 시즌이 조만간에 어느 정도 잡히다 보니까 요즘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른 의견들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년 실업률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의 PC 물가도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계획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약간 우려적인 부분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뉴욕 연은 총재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 아직은 좀 더 이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주 강성인 총재 두 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포인트는 아마도 금리를 가장 늦게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는 이 분석 추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유연하게 이야기를 하게 했지만 정답지를 공개를 안 했죠. 근데 여기에 어느 정도 힌트를 댈 수 있는 게 점도표라고 그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하려고 하면 조기 3번을 하지 않겠냐.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한 2번 정도를 가지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무
희망에 차오른 만큼 3번을 할 거라고 했는데 3번을 다다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망감이 몇 배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청산 차트 시점을 좀 봐야 되겠죠. 여전히 청산 차트 규모로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롱의 포지션이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 추이만큼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가격 추이가 약간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시점도 조만간에 숏에 있는 비중이 적절하게 이렇게 적절하게 올라와 주는 그 시기가 와야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아직은 그런 형태 숏을 잡고 있는 숏터짐 현상이 약간 미비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야, 니 그놈의 추세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입장으로 굳이 기술적으로 설명 안 해도 저 청산 차트는 정말 확률적으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아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타점과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코인 시장이긴 하지만 그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그게 어느 정도 그 안에서도 답을 찾아와 본다고 하면 충분히 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만큼 많이 반복 학습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주봉 컨디션으로 보았을 때도 약간의 왜 조정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RSI 분포도 추이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25로 바꾸고 보게 되면 좀 올려서 볼게요. 평균적으로 주봉에서 80을 살짝 넘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딴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기술적 지표에서도 월봉 차트 기반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미 월에 볼린저 밴드 기법으로 한다라고 해도 하단 터치하고 상단을 터치하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정한 구독자분은 1월달 정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해도 아마도 그 시점에서 1월달 시점에서 여기에서 대부분 약세를 좀 더 많이 보여준다고 하면 아마도 기회를 1, 2월달 정도의 전환점 추이를 보고 나서 보아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 그 근본은 뭐냐? 우리가 만약에 학습을 잘 했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도 어떤 형태로 간다라고 했죠. 볼린저 밴드 기법에서는 하단에서 상단 터치하고 나서 중심선 21선하고 가깝다라고 했죠. 이때 대부분 이런 형태로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한 번 정도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한 번 정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상향 조정에 따른 볼린저 밴드 중심선 부분에 그 다음으로 위치를 명확하게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자리를 잡고 나서 여기서도 반대로 이걸 그냥 미러 효과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반대로 여기가 하방이고 여기가 상방이라고 치면 하방을 돌파를 하는데 중심선 정도까지를 도달을 못하고 쌍봉이 나온 뒤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상단을 한번 터치를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뽑아서 간다고 하면 여기서 잠깐 눌리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월봉에서도 충분히 약간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도 추세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이 좀 더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잠깐 쉬어가는 쉼표 구간도 찍어야 되는 그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짚고 봐야 되는 건 여전히 이 원달러 비중입니다. 아시아의 그 환율 추이의 변동폭이 이렇게 커질수록 그만큼 생각보다
상관계수로 따졌을 때 1에 가장 가까워지는 형태가 뛰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전히 또 하나의 척도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도미넌스를 좀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여전히 도미넌스는 좀 꾸준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 이것의 답은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BRC20에 따른 지금의 수익률 추이를 본다고 하면 여전히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BTC 마켓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BTC 마켓의 비트코인은 어디다가 지갑으로 빼서 처럼 BRC20 쪽으로 머물다 보니까 개인 지갑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BRC20만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도 쪽이나 나머지 쪽도 화력이 좀 올라오긴 하지만 그 올라오는 화력이 나 혼자서는 무언가를 가격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누군가가 이 가격을 끄집어서 올려주는 형태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를 또 봐야 되는 건 여전히 이 디파이 부분에 잠깐 위축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옆으로 길고 있죠. 이런 점을 보았을 때도 여전히 가격 추이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은 버겁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전략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전히 비싸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비싼 만큼 우리는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가격 추이에서 가장 덜 올랐다 이더리움을 늦게나마라도 좀 많이 사보자. 차라리 비트가 좀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차선을 선택해서 전력화해서 가져가는 게 맞겠죠. 이제부터는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뭐 좋은 내용 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코인 4년 하면서 알게 된 꿀통 잡는 법이라고 해서 자 땡스 포 비트라는 분이 올려주셨던 글인데요. 여기에서도 메타 수급은 두 문장이 오는 듯 하다. 첫 번째 수급은 매집에 가까운 수급, 두 번째 수급은 폭발적인 수급. 과거 21년도 초 때도 NFT, P2E, 메타버스가 대세였고 폭발적이었다. 그리고 22년도 때는 AI였고 올해 초에 올해 말까지는 보았을 땐 BRC20도 마찬가지였고 오리널스 그 다음에 비트, NFT 등등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약간 BRC를 좀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개인 지갑 하나 터야 되고 그 안에서 속도도 개같이 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 우리 뭐 주머니가 뭐 그렇게 뭐 두둑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하던지 아니면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패턴으로 좀 바라보든지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RWA가 좀 괜찮다라고 코빗을 바라보는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채 부분이 다시 재평가 받는 시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롤업 그러니까 레이어 2에 있는 모든 기반이 다시 주목받는 시즌으로 또 한 번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또 좋은 이야기는 소소하게 효도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물 잘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용돈을 드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잘 하실 분들은 뭐 잘 하셔서 뭐 이런 좋은 미담 같은 것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안에서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켓으로 보게 되면 선물의 청산 비중이 요즘은 10만 명이 매일 같이 터져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누군가는 잃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선물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꼭 당부 드리는 건 내 자신한테 관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반복 학습이 기본 베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추론 학습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관대하냐고 하는 이유가 나한테는 잘했어 고마웠어 뭐 이렇게 이제 내 자신을 이 정도면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미친 애들이 간혹 등장을 많이 합니다. 미친 애들이 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자학하는 애들이 한 번 더 있어요. 아니야, 지금보다 더 해야 돼. 라고 해서 막 6시간, 7시간 더 공부하는 미친 애들이 간혹 있죠. 네.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순위 싸움인데요. 예, 순위 싸움인데, 이 순위 싸움에 내가 이 상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내 자신한테 이런 걸 이렇게 토닥여 줘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반면에 내 이 순위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거기까지 도달을 하는 데까지는 계속 채찍질 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순위는 정해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상위 탑클래스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수도 없이 진짜 게임이 지루해질 만큼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투자해서 수익을 낼 거라고 하면 잃을 공포감과 그리고 그만큼 정신적인 형태에 있는 충격도 같이 좀 감내하시면서 지루하게 힘들게 이겨내야 됩니다. 누가 응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직업으로 아직 한국 시장에서는 직업으로 아직 증권사를 몸담고 있지 않고서야는 인정을 잘 안 해주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 이 정도면 오늘 공부 다 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정말 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오늘 공부 다 했어 하고 뒤에 가서 한 6시간 해버리면 순위가 다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나한테 만족하지 마세요. 네, 솔직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하면요. 그래서 제가 현물만 그 정도 용기도 안 되면 현물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